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배, 이 배의 항로를 결정하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바로 그 핵심, 국무회의의 베일을 한번 벗겨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리나라에 정말 중요한 정책들이 결정되는 순간, 과연 그 회의실 안에는 누가 앉아 있을까요? 네, 바로 이 핵심 그룹을 우리가 국무회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그냥 회의가 아니고요. 헌법에 명시된 정부 최고의 정책 심의 기구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비유를 들어볼까요? 국무회의는 말 그대로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회사의 가장 중요한 걸 결정하는 최고 이사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자, 그럼 이 최고 이사회는 대체 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회의 테이블에 앉아 있다고 해서 모두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국무회의의 기본 구조는 딱 세 가지 핵심 역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회의를 이끄는 의장, 바로 대통령이죠. 그리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부의장, 국무총리가 이 역할을 맡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국무위원, 그러니까 각 부처의 장관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국무회의 참석자는 크게 둘로 나뉩니다. 한쪽은 구성원, 그러니까 의결권, 즉 투표권까지 가진 진짜 멤버들이에요.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들이죠. 반면에 배석자라고 해서 회의에 들어와서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최종 결정에는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서울시장 같은 분들이죠. 이 둘의 차이가 실제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 다른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장관이라는 자리가 갖는 특별한 지위인데요. 이분들은 그냥 가장 높은 공무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 이상이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공무원은 시험을 봐서 9급부터 차근차근 올라가는 일반직 공무원이잖아요. 그런데 장관이나 차관은 달라요. 이들은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해서 직급 체계를 따르지 않고 정치적인 임명을 통해 곧바로 고도의 정책 결정을 맡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트랙인 거죠. 자, 그럼 이론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무회의 멤버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로 채워져 있을까요? 현 내각의 라인업을 보면서 그 배경을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걸 한번 보세요. 현 내각 구성원들의 출신 배경을 분석한 건데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뭐죠? 네, 바로 정치인 출신이 55%로 절반을 훌쩍 넘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아마도 국회와의 소통이나 정무적인 감각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나머지 자리를 전문가, 기업인, 그리고 전통적인 관료 출신들이 채우면서 균형을 맞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각의 가장 꼭대기, 리더십을 한번 볼까요? 국정 전반을 이끄는 국무총리는 정계 출신이 맡고 있고요. 나라의 경제를 책임지는 경제부총리는 전통 관료, 그리고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과학부총리는 전문가이자 기업인 출신입니다. 어때요? 정치력, 안정적인 경제 운영, 그리고 미래 기술 혁신. 이 세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것 같지 않나요? 경제와 산업 쪽으로 눈을 돌려보면 그 다양성이 더 두드러집니다. 보세요. 산업 현장을 잘 아는 관료나 기업인 출신도 있고요. 평생을 연구에 매진한 전문가, 또 노동계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노동운동가 출신까지 정말 각계각층의 인물들을 모아서 시너지를 내겠다는 의도가 보입니다. 사회 문화 분야는 어떨까요? 여기는 전문성이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팬데믹 시기에 우리에게 아주 익숙했던 분이죠.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를 이끌고 있고요. 성평등 가족부에는 법조계에서 명망 높은 전문가가 장관으로 와 있습니다.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에게 믿고 맡긴다는 느낌이 강하죠. 자, 마지막으로 국가의 안위를 책임지는 외교 안보 라인입니다. 여기는 어떨까요? 네, 보시다시피 외교부 장관은 정통 외교관 출신이고 통일, 법무, 국방, 행정안전부 등은 대부분이 경험 많은 정치인 출신들입니다. 아무래도 국가의 근간을 다루는 부처들이다 보니 경륜과 정치력이 풍부한 인물들을 전면에 내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쭉 개별 장관들의 면면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 퍼즐 조각들을 다 맞춰보면 어떤 큰 그림이 그려질까요? 이 인선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이 내각은 그냥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강력한 정치인 그룹이 중심을 딱 잡고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고요. 동시에
경제, 보건, 과학기술처럼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는 과감하게 외부 전문가를 수혈한 겁니다. 한마디로 베테랑 정치인의 경륜과 민간 전문가의 혁신, 이 두 가지를 모두 잡겠다는 아주 명확한 전략이 깔려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정치인, 관료, 그리고 외부 전문가가 절묘하게 섞인 내각이 탄생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은 바로 여러분께 드려야겠네요. 이 특별한 조합이 이끌어갈 대한민국, 과연 우리 사회는 앞으로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까요?